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이걸 리뷰하려고 하는군요. 어메이징 크루즈인데요, 크루즈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대표적인 준준형 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아반떼랑 그리고 SM3 크루즈 준준형 차에서 어떤 게 가성비가 가장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T3도 있잖아요. 아반떼랑 플랫폼이랑 엔진 미션 너무 다 동일한 차종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다른 거라 아반떼랑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준준형 차량의 이 수원 기준에서 작년 판매량을 확인을 해봤었을 때는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2277대가 판매가 됐고요, 크루즈는 332대, SM3는 335대로 크루즈랑 SM3랑 거의 박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반떼랑 나머지 차량들이 판매량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차량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이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년도까지 나왔던 어메이징 뉴 크루즈라는 차종이고요. 16년도 말에 출고를 했고 8만 킬로대 주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중고차에서 600만 원대에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반떼보다는 금액대가 훨씬 저렴한 거 아니에요? 동일 연식의 아반떼로 가게 되면 1000만 원 가까이 될 만한 스펙인 거죠. 왜 이렇게 크루즈가 저렴하냐면요, 일명 보령 미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생산한 미션인데 젠1, 젠2, 젠 미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별명이 붙은 이유가 정말 미션이 잘 망가지고 수리비도 비싸기로 유명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차는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수리비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은 차량이에요. 이 쉐보레 크루즈는 주행 안정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따가 시운전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엔진 라인업은 1.4 터보, 1.8 자연흡기, 그리고 1.6 디젤, 2.0 디젤,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매물의 대수도 그렇고 판매량을 따져봤을 때 1.4 가솔린이랑 1.8 가솔린 이렇게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디젤은 거의 매물도 없고 판매량도 없더라고요. 크루즈를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구동의 보조 탱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램프를 비춰봤을 때 색깔은 괜찮은지, 아니면 그 위에 기름이 떠다니진 않는지 이런 걸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쉐보레의 많은 차종들은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섞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린더 헤드를 보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는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터보가 앞쪽에 이렇게 대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누유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실내는 전 세대의 크루즈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이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내는 확실히 동일 연식 대비해서는 구형 티가 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즈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준준형인데 되게 안정성이 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딱딱하기는 해서 승차감이 엄청 좋다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링이 이제 1400cc지만 그래도 터보가 들어가게 돼서 충분한 출력이 있습니다. 아반떼랑 SM3랑 마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요, 아반떼는 한 130마력대, SM3가 110마력대, 그리고 이 크루즈 1.3 터보가 140마력대. 같은 준준형 급이지만 출력이 일단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션이 젠2 보령 미션이 들어가서 국산 미션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상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큰 불편함은 없지만 속도를 낼 때는 ZF4나 아이신 이런 좀 유명한 미션 회사들에 들어가는 미션보다는 확실히 좀 변속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린 감이 좀 있습니다. 크루즈의 장점이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옵션이 좋다는 건데요, 사이드미러에 있는 후측방 감지 센서, 뒤에서 차가 다가오면 알려주는 센서도 따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고요, 카플레이랑 비슷한 스마트폰 링크, 마이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반떼에서는 이 정도급 옵션을 구하기가 좀 힘들죠. 미션이 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최근에 말리부를 매입을 했었는데 미션이 고장 났었거든요. 미션이 고장이 나기 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는데, 후진이나 전진, 정차 상태에서 기어를 넣고 바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굼뜹니다. 엑셀을 밟아도 조금 있다가 나가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 꿀렁 하는 듯한 미션 변속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속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단수가 내려가는 것도 되게 느리게 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만 잘 체크를 하시면 미션 상태 좋은 거는 잘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량은 SM3를 보러 왔는데요, SM3 네오가 14년도부터 출시해서 지금 19년도까지 나오고 단종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은 18년식에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아까 크루즈보다 연식은 좀 더 좋아지고 키로수는 살짝 더 많아졌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600만 원대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차종이에요. 일단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아반떼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단종이 됐기도 했고 판매량이 낮기 때문에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1.6 가솔린이고요. 엔진 라인업은 1.6 가솔린, 1.5 디젤 이렇게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 가솔린에는 CVT 미션이 들어가고요. 1.5 디젤에는 DCT 미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삼성차는 옵션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심한가요? 등급은 이제 PE, SE, LE, RE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감가가 될 대로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깡통이나 풀옵션이나 금액 차이가 지금 현재 중고차에서는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아까 크루즈는 그래도 기본적인 옵션들이 많았잖아요. 이 SM3는 크루즈보다 옵션이 조금 떨어집니다. 일단 크루즈보다 좀 더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차량은 없지만 L2등급부터는 준준형엔 잘 들어가지 않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간은 운전석에 이렇게 앉았을 때 크루즈보다는 좀 더 답답함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에요. 뒷좌석은 어때요? 뒷좌석도 의자가 되게 많이 뒤로 와 있잖아. 근데 크루즈보다 조금 넓다. 근데 크루즈는 아까 주행 안정감이 진짜 유턴할 때는 애들 너무 좋더라고. 근데 SM3는 크루즈 정도의 승차감을 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면 승차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로 시운전 출발해 볼게요. 운행할 때에 비해서 소음은 크루즈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SM3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아까 크루즈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코너에서 잡아준다? 라는 느낌과 묵직함은 좀 많이 적어서 전반적인 뭐 출력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크루즈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럼 과연 판매량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아반떼는 어떤 느낌인지 바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차는 아반떼를 보여드릴 건데요. 디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처음 봤을 때는 엄청 예쁘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신차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평범한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1열은 확실히 같은 준준형 세단 중에서는 실내 공간이 편하고 좀 넓다 생각이 드네요. 2열은 크루즈가 제일 좁았어요. 차도 좀 딱딱한 편이고 앞에 시트에 무릎이 닿아서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SM3는 무릎 공간은 괜찮더라고요. 헤드룸 공간이 좀 좁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아반떼는 무릎 공간은 좀 충분한 편이고요. 헤드룸 공간은 SM3보다 넓은, 둘 다 좀 양호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 자체는 아반떼가 제일 좋아요. 푹신푹신한 시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2열에 딱 그냥 앉았을 때 아반떼가 가장 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차들은 미션이 고장이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반떼는 미션에 대한 고질병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아반떼 엔진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찾으시는 1.6 가솔린, 1.6 디젤, 2.0 가솔린도 있고요. 1.6 터보, 1.6 가스 이렇게 많은데 1.6 가솔린을 제일 많이 찾으시고 제일 많이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찾으시는 1.6 자연흡기 가솔린에는 6단 자동 변속기 제일 고질병이 없는 미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1.6 터보 아반떼 스포츠랑 1.6 디젤은 7단 건식 DC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300만 원이나 더 비싼 게 좀 납득이 안 되긴 하거든요. 옵션이 뭐 좀 더 좋나요? 장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실내에서 장점을 보자면 현대기아의 최대 장점인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쉐보레 크루즈나 아니면 SM3 이런 차량들은 사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카플레이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카플레이에 대한 호환성도 현대기아가 조금 더 좋고요. 기본적으로 순정 내비도 준수하게 길 안내를 해주니까 원활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반떼가 유일하게 준준형에서 이 연식에 순정 옵션에서 통풍 시트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장치, 후측방 경보, 센서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옵션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예요? 비슷한 연식 키로수로 보게 된다면 1300, 1400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지 알지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또 아반떼의 장점은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래서 SM3나 크루즈에 비해서 똑같은 고장이 나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죠. 그럼 또 승차감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를 먼저 들어봤을 때에는 지금 탔던 차량들 중에서는 제일 조용하고요. 후진 넣었을 때 바로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현대기아의 자동 변속기가 너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션이 아까 SM3랑 크루즈보다는 변속의 속도, 체결감 이런 게 좀 더 좋아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는 승차감만 따지고 보면 크루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핸들링은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다 그냥 준준형 세단에 맞게 속도 낮을 때는 되게 가볍고 묵직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냥 좀 무거워졌다? 이런 좀 느낌이에요. 출력은 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확실히 터보차가 출력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터보가 들어간 차들은 RPM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토크를 좀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의 출력은 크루즈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럼 아반떼에 장점이 없네요? 뭐 실내 옵션이라든지 감가 방어라든지 유지비 이런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습니다. 세대 중에 소재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아반떼랑 크루즈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요. SM3는 하나부터 10까지 플라스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재는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소재보다는 버튼 시동이라도 하나 더 넣어주자,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이런 걸 좀 더 좋게 해주자 라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준준형 3대장인 아반떼, SM3, 크루즈 이렇게 총 3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준형 세단의 중고차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차종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